네. 대표이사 계속 보겠습니다. 532번이고요. 비상장애사인 A회사는 정관에 10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권을 제한한 거예요.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 자체가. 갑은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정되어 등기까지 마쳤다. 대표이사 갑은 B회사의 D회사에 대한 1억 원 채무, C회사의 D회사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아까 보시면은 10억 원이 넘는 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원짜리야 그렇다 치고, 그리고 20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지 않았다. D회사의 두 건의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주주가 갑을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소급표가 있겠죠. A회사가 C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을 D회사와 체결할 당시, 요거 20억 원짜리, D회사가 A회사의 이사의 결의가 없었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중과실이란 보호를 못 받죠. 부담하지 않는다. 기출문제고 맞는 얘기죠. 중과실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거. 이사의 결의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거래가 무효로 되지만, 회사의 무효로가 되는 거죠.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 보증이나 계약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은 당해 거래를 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별개죠, 별개. 그러니까 이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과는, 그 결론은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회사에게 무효냐 아니냐. 다만 이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즈니 표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 표시서라는 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과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남용의 법리, 뭐 지배권 남용도 마찬가지고 대표권 남용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 부분만이죠. 경과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 교부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은 영업에 관련된 것이고 회사에게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목적 자체가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다. 이게 남용인 거죠. 발행한 경우 어음 발행에 원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원인 관계가 없다고 보긴 좀 어렵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걸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어음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남용은 그냥 남용의 법리가 적용이 돼요. 뭐 어음수표법에 특별한 다른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35번. A는 X회사의 사장이며 B는 전무이다.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걸 등기했다. 자, A는 Y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표이사 A라는 단독명의, 무권대표 행위고, 이거는 이제 무효죠,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후 X회사는 계약 내용이 다소 불리함을 발견하고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두고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등기했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다만 이제 표현대표가 성립하는 경우는 등기 여부를 변론으로 하니까, 예, 등기 여부를 이제 묻지 않으니까 2차원 소리인 거죠. 자, 전무 B가 사장 A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자, 무권 대표로서 무효지만 이걸 추인하는 경우에는 매매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멀쩡한 공동대표이사 행위가 되느냐, 가능하고요. 이때의 추인은 사후적인 추인도 가능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6번. 표현대표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고 명칭의 사용을 알고도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몰랐다면 책임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규칙 사유가 인정이 된다. 나왔던 얘기, 판례의 태도, 묵시적 승인. 다만 이 묵시적 승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이거 누가 알면서 방치했느냐죠. 회사가 표현 대표를 허용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그러니까 진짜 대표이사가 하거나, 이건 뭐 당연하고, 그다음 이사 전원이 알고 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사령 문제랑도 굉장히 관계가 깊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부신의 요건을 따질 때, 이거 이사회에 올라왔던 내용이라 얘네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해야 되고,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묵시적 승인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이 판례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이사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경우라도 그가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고조가 적용된다. 이 395조와 같은 외관 법리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이사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왜 이제 판례에서 문제가 됐냐면 이게 판례에서 문제가 됐냐면 음, 이게 판례에서 문제가 됐냐면 우리가 그 몇조입니까? 395조를 보시면 상고조를 보시면 음, 사장, 부사장, 정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권이 없지만 이사이긴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법원은 꼭 이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다른 영상으로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